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5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새벽기도 세미나가 지난 6일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새벽기도가 답임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교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한국 최초 장로교 목사인 길선주 목사와 500여 명의 장대연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한 것이 시초가 됐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2일부터 진행된 2025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마지막 날인 6일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벽 기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약 3만여 명 이상이 참석한 이날 새벽 기도회에는 성도들과 더불어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도 자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가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국교회가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의 기도에 이어 다문화와 탈북민,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고세라 선교사와 지성호 함경북도 도지사, 이선민 학생의 성경봉독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이어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자 명성교회 원로인 김사만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시내 산의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환영 인사를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새벽을 깨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명과 격려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온 목사가 전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운동이 저 세계 곳곳에 널리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마중물의 기도의 시작이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새벽 기도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를 위해 소외된 자와 나라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는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영 목사를 비롯한 각 교단의 총회장과 증경총회장, 대학총장 등 교계 주요 지도자 60명이 공동 축도자로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는 새벽 기도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한기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시간 역시 김사만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모든 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키는 것도 새벽기도, 교회 지키는 것도 새벽기도. 이어서 예장합신 증경총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와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논찬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정운찬 총장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사회의 혁신을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의 말씀이 새벽 기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본을 따라 고요한 시간에 기도드리며 앞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혁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메시지를 전한 예장백석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는 교회와 일터로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와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이 소중한 은혜의 이 양분이 오늘 새벽 이슬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촉촉하게 적셔나갈 때 우리 민족도 꼭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어김없이 새벽을 깨웠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 한국교회는 이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세미나를 통해 기도만이 답임을 되새기고 새벽 기도 부흥의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려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크루드 선교회가 명성교회 엔젤하우스에서 지난 6일 제1회 크루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시리아 내전 가운데 세워진 크루드 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성장 모델을 크루드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크루드는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의 영적인 유산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역시 그들처럼 70년 전에 잿더미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일어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번 포럼 기간 동안에 그들이 보고 또 경험을 하면서 좀 많은 영적인 도움을 좀 받기를 원했어요. 이날 크루드 목회자들은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하고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حقيقة كان أول مرة بحضر هيك شيء شعور غريب كنت بسمع إنه بكوريا في هيك صلاة الصبح لكن أنا أجيت وشفت حسيت إنه فعلا أنا قاعد بمشهد سماوي من الصبح لما تجي فكان شيء كتير حلو بالنسبة لي لأنه كنت بسمع بس اليوم شفت صرت أنا وعم شوف هذا المشهد عم بحلم وأتخيل إنه ممكن الكنيسة الكردية بيوم من الأيام نقدر نوصل لهذا الشيء بس كان في شيء جواتي عم بيقول لي إيه رح توصل بس مش بالوقت اللي أنت شايفه قريب بس رح تصل.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크루드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크루드교회 목회자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그날에 함께 경배하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크루드 포럼은 6일 명성 포럼을 시작으로 8일 여의도 포럼, 11일 광주 호남 포럼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일 강릉 새능력 침례교회에서 최악의 가뭄 재난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한 생수와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은 오는 10일 비 예보가 있다면서 교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교봉은 강릉시가 대민봉사자 식사장소로 지정한 식당을 방문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과 군인들의 식사비를 지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교봉은 한국교회의 손과 발이 돼서 재난지역 회복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봉사단은 오는 11일 산불 피해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던 5개 교회를 의성 봉양교회에 초청하고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에 나서면서 신학대는 물론이고 종교계 대학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명지대학교 함승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승수입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보도된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14일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대학들, 다시 말해서 목사, 승려, 또 신부님 같은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법인을 지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고 교육부가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골자는 이런 종립대학교, 신학대학교의 일반 학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네. 이 학교가 종교 지도자 양성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학교의 그 법인 지위를 유지시킬지 취소시킬지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시에 따르면
전체 그 법인의 48%, 그러니까 21개의 법인에서 11개의 법인으로 그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켰고요. 네. 더 한국교회가 문제의식을 삼는 것은 교단이 세운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침신대, 서울신대 같이 종단이 세운 신학교들이 다 법인 지정에서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신학교는 신학교육 외에 다른 학과는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논쟁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2008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종교계 사립대학, 특히 신학대학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열심히 국가의 정책 안에서 종교 지도자를 양성했는데요.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신학교들은 전통적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목, 군목, 원목, 사목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기독교 교육학과라든지 상담학과라든지 최근에는 이 음악 관련돼서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을 열어서 이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 전통적인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학과만 인정하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교육부의 입장들이 갈렸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다소 무리하게 그 법인의 지위를 취소시키는 이런 해프닝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신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신학교가 일반 사학으로 전환이 된다면요, 법인의 구성에서부터 학생들의 구성까지 아주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현재는 종교계 사립대학, 특히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개방이사를 파송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사학이 된다면 이제는 그런 종단이, 교단이 이사를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을 사실은 비기독교인, 이 교단과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와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세례교인의 증명을 요구했던 기존의 관행들이 이제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이 들어오면요, 건학 이념에 관련된 수업이라든지 채플이 기존처럼 이제 열심히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직원들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로 학생을 뽑거나 교직원을 뽑는데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이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체성 또 근간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써주실 만큼 정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신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평가가 굉장히 이렇게 왜곡되었다라는 거 하나와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 대학이 일반 학과를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교육부가 봤을 때 그 근거로 삼았던 게 교역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교역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역학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DB 과정, 신학대학원인데 캐디라고 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것을 무역학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교역학과를 무역학과로 하다 보니까 이 학교는 무역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러게요. 또 어떤 대학은요, 이 군목, 교목을 양성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교육학과는 일반 학과로 했는데 기독교 교육 전공은 또 종교학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기독교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법인지위가 박탈됐고요. 어느 학교는 기독교 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법인지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 신학대학교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 관련된 학과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정치외교학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계 사립대학, 특히 이 신학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좀 다소 무리한 평가 지표로 학교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시행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법인, 학교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학교와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교육부가 무리하게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 한국교계에 다 반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측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계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각 교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는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건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제는 각 기독교 학교, 이 신학대학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요.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가 이 정도로 어렵구나.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연대해야 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필요성들을 같이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봤을 때 각 신학교들의 입장들이 다릅니다. 뭐 총신대, 장신대, 침신대, 서울신대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행정고시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와 그 이해를 같이 했고요. 정부와 소통을 해서 이번 행정고시를 잠정 유보하는 데까지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 각 신학대학교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교육부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사학재단에 대한 위협으로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사실 위협을 당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도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과연 한국 사회에 기독교 학교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대학교마저 일반 대학으로 전환시키려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반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대안과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요청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에 신학대학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 어떤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정부랑 소통을 했을 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든지 전문 단체들이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소통하는 데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반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정책 만들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의 차원에서는 점점 더 시대가 학교를 향해서 굉장히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지, 기독교 학교가 일반 사학과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섬김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에서도 이 자성과 각성의 목소리가 좀 일어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처럼 정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명지대학교 함승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각 교회에서는 9월 들어 새로운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시작한 곳도 많으실 텐데요. 모쪼록 건강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